어쩌면 내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 죄송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 지금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키워드가 어쩌면 내가인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건데 지금 이 신림동 역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그 지역 골목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범행 후에 경찰의 저항 없이 체포가 됐고 왜 그랬냐 이유를 물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라는 건데요. 법원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오후 4시가 좀 넘은 시각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저희 범행이 일어났었던 신림동 그 지역 저희가 좀 지도로 봤는데요.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여기 신림동입니다. 지금 보면 신림역, 그 신림 교차로 아마 거기 아실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 4번 출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이 지역 약 한 100m 남짓인데 여기에서 지금 흉기 난동이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범행이 이루어졌었고 그 결과 지금 요 지역에서 쭉 범행을 하고 요 지역에서 현행범으로 지금 계단에 털커덕하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라는 건데 네, 저희가 요 관련해서는 다음 기사까지 마저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얘기도 같이 했다. 신림동 묻지마 살인 30대 구속이라는 건데요. 이 얘기, 이 조모 씨의 얘기 저희가 직접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여태까지 잘못하기 따랐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죽였습니다. 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불행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네, 예전부터 모든 게 안 좋았습니다. 너무 불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전문가 전화 연결로 좀 모셔봤는데요. 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혹시 같이 좀 영상을 보셨나요? 예, 지금 저 예, 조모 같이 씨가 봤습니다. 예. 한 얘기가 그냥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았고 너무 불행했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안 좋은 상황이라고 불행한 상황이라고 다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럼요. 지금 이제 마지막 혹시 뭐 청취자 여러분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마지막 죄송합니다라는 말 자체도 엄청난 분노에 차 있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지금도 자기는 이렇게 자기가 한 행동이 네.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되는 행동이면 네. 물어보면 물어보는 말에 대답해야죠. 그게 반성이죠. 네. 그게 자기가 국민들에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행위에 대한 반성이고 유가족에 대한 정말 0.0001%의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에 대한 작은 사죄라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 한다고 사죄가 절대로 안 되거든요. 네. 유가족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분노가 마음속에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고 자기가 쓸모없는 일을 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정말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네. 나의 억울함, 나의 분노, 네. 그 30대는 정말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있으니 너희도 똑같이 쓸모없이 세상을 달리 만들,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는 이야기가 저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그래도 네. 지금 이 조모 씨가 얘기한 게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말씀처럼 마지막 죄송합니다. 계획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말에 지금 분노가 담겨 있다. 반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건 지금 반성 없이 사회에 대한 복수, 뭔가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복수심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사회에 대한 건지 이 대상의 복수의 대상이 누구로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뭐 지금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그 불행이라는 의미 자체가 네. 자기가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네. 구조적으로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네. 국가는 나의 노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면 반달리즘,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에 대한 테러를 했을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우리나라에 있는 옛날에 남대문 방어하듯이 그런 네. 형태로 아니면 사회에서 가장 유명하거나 인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대한 테러 상징적인 이런 거를 걸 공격했을 것이다. 예, 그런 걸 했을 건데 그게 아니고 네. 이 지금 조모 씨가 갖고 있는 그 분노는 개인에 대한 지극한 개인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30대, 자기가 30대이기 때문에 네. 30대로서 가지고 있는 30대와 유사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가 머릿속에 쌓여 있는 거고 이 불행이라는 게 경제적 불행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사회로부터 30대로부터 좌절받은 개인적인 분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못 사는데 딴 사람이 잘 산다 이러면 그 신림동 사거리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가장 행복하게 보이는 30대를 공격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30대를 공격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불행하다는 거는 경제적 그 분노보다는 뭔가 개인적인 좌절에서 나타난 분노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경찰이 좀 구체적으로 찾아야 다음부터 이런 범죄가 발생 안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 뭐 MBN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런 분노가 세상 밖으로 열리게 나오게 된 트리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트리거 열쇠가 없으면 네. 세상 밖에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세상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신림동으로 오게 된 신림동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쵸? 할머니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을 이끌게 된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의 동기를 좀 국가는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의 분노가 그래서 이게 표출이 되는 데까지 그 트리거 처음에 왜 이렇게 표출이 된 것이냐 그 부분을 네네.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30대 개인 사회라기보다는 30대 개인에 대한 어떤 분노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30대 남성만 골라서 지금 네네. 공격을 했다라는 건데 잠깐 다음 기사를 좀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네네. 기사. 말씀 중에 이 얘기도 나왔어요. 인천 사는데 신림역에 와서 범행을 했습니다. 일부러 사람 많은 곳을 골랐다라는 건데 위원님. 네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네. 10분 동안 무작위로 사람 많은 데를 그냥 골라서 와서 막 이렇게 휘둘렀다는 거, 흉기를 휘둘렀다는 건 네네. 혹시나 본인이 검거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범죄 보면 다른 범죄와 완전히 다른 게 한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작정하고 잡힐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네. 정도로 살인의 동기가 충만한 상태였어요. 보통 범죄를 하면 완전 범죄를 하면 네. 정유정 같은 경우에도 자기 범죄를 숨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대놓고 사람 많은 곳에서 그 많은 CCTV가 있고 그 많은 곳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다면 네. 100% 잡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걸 해야 되는 내면의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동기. 그리고 그 30대 남성들에 대한 살인의 그 동기는 네. 완벽하게 살인이 이루어져야만 할 만큼의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동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범행수법 때문에 약간 제가 머뭇거렸는데 그 범행수법이 네. 굉장히 잔혹해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반드시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공격까지 이루어져요. 그리고 네. 범행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경찰들에게 순순히 잡히는 모습은 네. 내가 경찰서에 잡히는 걸 이미 예견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에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펜타닐 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펜타닐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절박한 순간에 펜타닐이라는 이야기는 그 순간에도 내가 좀 감면을 받겠다라는 왜냐하면 자기가 제정신이 아닌 어떤 약간 환각작용에서 범죄를 했으면 분명히 형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도 자기 범죄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네. 그렇게 온몸이 피해자의 피로 얼룩이 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정말 소설하층에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여쭤보려고 그랬었습니다. 여기 볼까요? 펜타닐 복용을 주장했다가 번복했다. 경찰 진술 그대로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마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역시 사실은 결국 범행을 저지르고 잡힌 이후의 상황까지도 다 염두에 둔 계획된 좀 시나리오였을 수 있다.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 순간에 물론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그 정밀 감식을 하면 네. 뭔가의 마약 성분이 나오지만 지금 그거는 과거 적어도 한두 달 전일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의 환각 상태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아까도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네. 범죄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정말 반성일까? 정말 이 사람이 자기 행동에 대한 유족에 대한 정말 죄송한 마음일까? 저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거조차도 대국민 사기극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행동에 조금이라도 네. 형을 낮게 받아보고자 하는 의도? 그게 정말 없었을까?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어쩌면 내가 당했을 수도. 사실 지금 가장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당했을 수도 불안한 시민들. 지금 신림동 상권도 얼어붙었다라는 건데요. 이건 신림동의 얘기 그 관련 목소리를 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집 근처라서 제가 자주 출퇴근을 지하철역에서 다니던 길이기도 하고 마음은 매우 안타깝고 착잡합니다. 묻지마 살인 같은 이런 범죄들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무서우니까 안 돌아다니고 훨씬 사람이 없어요. 저도 지금 확실히 이렇게 사람 안 다니지 않았어요. 네, 지금 신림동에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없어졌다. 너무 무서운 사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예 가지조차 않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신림동뿐만이 아니고요. 잔인한 사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대낮에 했었던 범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죠. 이걸 찍은 영상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누리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라는 건데 승 위원님. 네네. 네. 지금 이 트라우마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네. 번째 대한민국은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우리 시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좀 위험한 순간, 위험한 네. 장소 갈 때는 우리 112 신고하면 동행해서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밤에 혹시나 뭐 이렇게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뭐 이렇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네.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 수단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고 네.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전 절대로 뭐 운전자들 99.99%가 다 안전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100% 확신하지만 혹시나 반드시 친구하고 전화를 한다든가 부모님과 같이 전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대중교통을 운행했으면 좋겠고 집에 가는 순간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안 했으면 휴대폰은 안 했으면 좋겠다. 골목에서는 그거 한 대여섯 가지는 반드시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네. 이 동영상 퍼나르시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피해자가 사망하는 영상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영상이거든요. 이거 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고 그 영상 보시면 트라우마에 반드시 빠질 수 있습니다. 유혹은 피하는 게 맞지 유혹을 맞닥뜨려서 그걸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관심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고 그게 또 하나의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국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 영상 분명히 DNA 그러니까 영상에 DNA가 있거든요. DNA가 있으면 즉시 차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치도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승재현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승 의원님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사회가 마냥 안전한 사회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참 이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그런 부분 좀 지적을 하셨고 특히 골목길에서 이어폰 꽂지 말고 휴대전화 보면서 걷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유독 귀에 쏙 좀 들어왔네요.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